사실 여러분 연말정산이 머릿속에 없으신 분들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저축하는 건데 세금까지 깎아준다. 너무 좋죠. 단체에 따라서 이건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연말에 내가 기부를 해야지 세액공제 효과가 큰지는 생각을 잘 해봐야 돼. 150만 원이잖아. 2달 월세가 그냥 꽁으로 들어오는 거야. 2달치 월세는 이제 더 지원 안 하겠다 해. 너 공제 받으니까.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얘기 안 해줘요. 여기서밖에 얘기 안 해줘요. 딴 데는 얘기 안 해줘. 전부 다 16.5% 전부 다 이거 공제된다고 가입하라 그러면 그러지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준 데 있어? 없지. 못 봤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재테크의 기본이죠.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절세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진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맞아요. 네. 1년이 어떻게 이렇게 후딱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쯤 되니까 생각이 나죠. 연말정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도사님께서 오늘 이 연말정산을 포기한 연포자들을 위해서 막판 뒤집기 꿀팁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네. 이제 올해가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챙길 수 있는 걸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챙길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네네. 일단 오늘 크게 3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실 사용한 뭐 의료비라던가 보험료라던가 신용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져 온 비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몰아서 저축을 해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 번에 몰아서. 우리 보통 이제 회사들 연말에 막 상여금이나 성과금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받고 소비하지 말고 이런 데다가 넣으란 말이야. 그러면은 연말정산해서 환급금도 받을 수가 있겠다. 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먼저 뭐냐면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연금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막 우리 노후에 연금 500만 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뭐냐면 진짜 좋은 거. 이게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 연금은 어쨌든 나를 위해 노후자금을 저금하는 거잖아요. 그쵸? 보통은 내가 저금을 한다 그래서 세금 효과를 주진 않아요. 신용카드도 써야 돼, 그렇죠? 보험료도 내야 돼. 의료비도 써야 돼. 다 쓰는 거에 뭔가 세액공제의 효과를 주는데,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내가 저축하는 건데 세금까지 깎아준다. 너무 좋죠. 자, 우리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내가 저금한 금액의 16.5%를 공제해 주는데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저축한 금액을 16.5%만큼 배당 준다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예요. 자, 요건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1년에 납입이 가능한데요. 한도로. 600보다 사실 더 넣어도 돼요. 근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1월부터 10월까지 한 푼도 안 넣었어. 그래도 12월 31일에 600 때려 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직접 IRP 계좌라고 퇴직연금 가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연금저축도 하지, 퇴직연금으로 IRP도 붙지, 이렇게 하면 두 개 합쳐서 90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900만 원에 제가 16.5% 해볼게요. 148만 5천 원이에요. 꽤 크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국가에서는 내가 저금한 금액에 절세를 왜 해주는 것 같아요? 기특해서? 기특해서. 맞아요. 기특해서. 노후의 자금을 네가 스스로 모으고 있구나. 진짜 기특한 거야. 기특한 거. 기특해서 해주는데 그걸 깨먹었어. 그럼 기특한 게 어떻게 돼야 돼? 불효죠, 불효. 취소돼야 돼요. 취소됩니다. 이거는 없는 돈이다 셈 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없는 돈이다 치고 그냥 이제 148만 원이 만약에 환급이 들어오면 그거 다시 넣으세요. 다시 넣고 이렇게 노후자금을 계속 모아야지, 중간에 털어먹으면은 내가 공제받은 거 그대로 16.5% 그대로 기타 소득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연금을 노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특한 너한테만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총 급여액,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연봉에 따라서 공제율도 조금 달라져요. 자, 우리 급여 소득만 있는 분들은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내가 불입한 금액의 16.5%, 5,5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13.2%입니다. 소득세로만 보면 이제 12%를 공제해주는 거니까 세율이 조금 이제 공제율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10%대를 누리는 배당
배당을 해주는 이런 상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분들이 꼭 있어. 그럼 세무사님, 전 진짜 내가 받는 연봉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노후자금으로 때려 받고 싶어요. 되긴 하지. 내가 저축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한도인 600만 원까지만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 600만 원을 넘어가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넣었다. 그럼 400만 원은 세금 혜택을 못 받죠? 그럼 이 400만 원만큼은 국가에서 절세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 4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꺼내도 중도에 인출해도 추가로 납부하는 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이 급여 수준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내가 아까 얼마 140만 원 이 정도 공제된다 그랬죠. 낼 세금이 14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낼 세금이 140만 원이 안 되는데 굳이 연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거 인출도 못하고 해지도 못하고 나중에 연금 낼 때 막 세금 또 내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정도까지 공제 효과를 받는 이런 급여 수준이 아니라면 연금 가입을 조금 늦추셔도 됩니다. 다른 연금 하셔도 돼요. 뭐 펀드라던가 이런 거 그냥 이제 우리가 수익 그 여러 가지 자산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시다가 내가 세금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질 만큼 우리의 커리어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연금을 가입하셔도 충분히 세금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내가 낼 세금이 없는데 이걸 괜히 가입만 해놓으면 우리가 괜히 공제 효과는 제대로 못 받고 나중에 해지했을 때 불이익만 받을 수가 있다. 저축했을 때 공제되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연금이 있었고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금액도요. 몰아서 한꺼번에 12월에 한꺼번에 붙는다 그래도 이건 공제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좋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가 내가 나중에 아파트 뭐 이런 거 청약 같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우리 불입하시는 이제 청년들 많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청약저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젊은이잖아요. 그쵸. 기특해 안 기특해? 기특하죠. 기특하니까 세액공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씩 해주냐? 예를 들어서 이제 월 10만 원을 불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 10만 원을 불입하면 1년에 120만 원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20만 원 중에서 40%를 소득공제로 깎아줍니다. 자, 120만 원의 40%는요, 48만 원이거든요. 자, 이 48만 원에, 자, 이거 우리 세민 씨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은 종합소득세율 몇 프로 구간에 해당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10. 5%? 15%. 여러분은 대부분 15% 구간일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해. 1억, 연봉이 1억이라도 15%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제가. 부양가족 막 다 빼면.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5%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만약에 48만 원을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세금으로는 15%가 깎여요. 그래서 7만 2천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방소득세가 있으니까 16.5%만큼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요 한도가 있는데 1년에 원래 24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로 올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1년에 300만 원까지 청약저축에 넣을 수 있다 이거고, 내가 만약에 덜 넣었다, 1년 동안 내가 넣은 금액을 착 봤더니 세미 씨 2만 원씩 넣어서 2만 원에 10개월에 10개월 했더니 20만 원 넣었다. 그러면 이제 연말이 280만 원 두드려 넣어도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통 기부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많이 할 것 같아요? 병원. 병원? 와, 병원에다가 기부하는 거 진짜 굉장히 신박하다. 아, 진짜요? 할 수도 있어. 내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우리 병원에서 우리 아버지를 소생시켰어. 다른 데 또 생각하는 거 있어. 그런데요? 기부, 어디다가 기부 많이 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고아원. 고아원, 그치?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 또 무슨 해외 아동 도우세 이러면 막 그런 게 이제 연말 되면 엄청 떠요. 광고가. 연말 되면 더 떠. 왜 그럴까?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날도 추워지고, 그치? 네. 나만 따뜻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다. 이렇게 네.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쌍한 기부금도 여러분 12월 31일 날 한꺼번에 그냥 기부를 하더라도요. 공제 혜택과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보통 이제 어디 많이 하냐면 종교단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내가 받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두고 있거든요. 5천만 원 연봉을 받으면요. 기본적으로 한 1,300만 원 정도는요. 그냥 공제해줘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아무 증빙 없어도.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면
3,700만 원 소득 금액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연봉 5천만 원이지만 난 3,700만 원 소득 효과가 있는 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야. 네. 자, 그러면 내가 유니세프에다가 얼마만큼 한도로 기부를 할 수가 있느냐? 3,700만 원의 30%가 한도거든. 네. 3,700만 원의 30%는 1,10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1,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쉽게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럼 나는 1,000만 원까지 기부금으로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지출할 수 있다. 내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1,000만 원 중에서 나의 세율인 15%만큼 150만 원만큼 세금으로 깎아준다. 네. 이겁니다. 네. 요게 끝이야.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종교단체. 종교단체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종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10%입니다. 10%예요. 자, 그럼 아까 3,700만 원이 나의 소득 금액이라 그랬지? 그럼 3,700만 원의 10%는 얼마야? 370만 원. 네. 1년에 370만 원이 한도예요. 종교단체에 할 수 있는 한도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기부금을 하는 거겠지. 기부금 지출을 종교단체에다가. 자, 이거는 서로 달라요. 일반적인 공익법인에다가 기부를 할 때 하고 종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할 때 서로 한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부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부금 단체에 따라서 이건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연말에 내가 기부를 해야지 세액공제 효과가 큰지는 생각을 잘 해봐야 돼.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 동생은 간호사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거든요. 그렇죠. 둘이 같이 살아요. 네. 근데 이제 월세를 낼 때 걔한테 내라고 했거든요. 돈을 주긴 하지만 그 월세 가지고도 세액공제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오. 집 계약도 동생이 했어요? 네. 집 계약도 동생하고 동생이 내고 있죠? 제가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동생이 세대 월세 주기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월세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이제 12월에 월세를 한 방에 내는 이런 일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건 네. 아니지만 월세 세액공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왜냐면 12월 31일 전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갖춰놔야 돼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도 빨리 잘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증빙 서류도 잘 받아놔야 돼요. 현금 영수증을 받아놓는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같은 것들도 잘 구비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12월 31일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월세 세액공제가 한도가 24년에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제 대상자는요, 총급여 8천만 원, 쉽게 그냥 연봉 8천만 원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월세는 공제 안 해줘요. 아유. 안 해줘.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자는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 씨는 사업소득자예요. 그러니까 세미 씨도 사실은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동생이 더 연말정산 공제가 항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네. 동생이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준은 총급여 8천만 원, 사업소득자는 7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요, 1년에 연간 월세 1,000만 원까지 소득 군간에 따라서 15%, 17%를 공제해줘요. 1,000만 원에 우리가 15%만 해볼까? 150만 원이잖아. 제가 할 거예요. 2달 월세가 그냥 꽁으로 들어오는 거야. 2달치 월세는 이제 더 지원 안 하겠다 해. 너 공제 받으니까. 그러니까 월세 세액 공제도 여러분들 적용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연말 전에 그 구비 요건들을 잘 갖춰 놓으셔야 돼요. 지금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 그 내 공제 현황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확인이 가능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 나의 급여와 그리고 나의 공제 항목들이 짜자작 기재가 돼가지고 얼마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얼마 정도 추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2월 초 돼가지고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봐서 내가 토해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환급금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연금 계좌 만들어야지. 빨리 기부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주신 그렇지. 걸로. 그래서 지금 오늘 요거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자. 벼락치기 연말정산 하자. 막판 뒤집기 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가면 여러분 또 좋은 게 뭐냐면 맞벌이 부부 누구한테 공제를 받으면 더 좋을까 이런 것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가 지나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맞아요.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또 막판에 연말정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 여러분 연말정산이 머릿속에 없으신 분들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연말정산을 나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야지 이런 분들 없어. 그쵸, 거의 없죠. 없어. 또 막 내가 한 번 그냥 추징세액으로 두드려 맞아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제 연말 되면 갑자기 급해져. 맞아요. 마음이. 그때 돼야지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연말에 막판 뒤집기 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여러분의 소비와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소비 지출 계획도 1년 내내 잘 세우셔야 되고 저축 계획도 우리가 돈벌이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기 ETF 뭐 사라, 뭐 연금 어디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1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올해 11월, 12월에는 24년을 돌아보면서 내년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역대급으로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1년이 끝난다는 게 아쉽네요. 씁쓸하네요. 네. 네. 벌써 한 살 더 먹어야 되고. 네. 자, 사실 세금하면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이 연말정산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해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